안녕하세요. 이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구수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케이스를 보는 거네요. 67번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원고적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은 바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시죠. 담배 사업법에 따른 일반 소매인과 신규 군내 소매인은 지정청 취업 구하기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서로 경업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경쟁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이건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그럼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되면 입법자는 뭐가 있어요? 입법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입법의 의무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냐? 이들의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체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되죠. 그게 뭐냐? 거리 제한 규정이라는 거죠. 거리 제한 규정.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치? 자, 근데 이 사례는 어떻게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이에요. 판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일반 소매인에 지정되는 경우는 일반 소매인에 대한 서로 경업관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법률상 이익이 서로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그걸 실천해주고 나중에 이게 침해됐을 때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구매인과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법률을 봤단 말이에요. 처분의 근거 법률을 봤더니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려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반사적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담배를 파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일반 소매이든 군내 소매이든 무슨 사람이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판례는 어떻게 돼요? 법률의 범위 와서 처분의 근거 법률을 봐서 보호 이익이 보호 방식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매 기준으로 일반 소매인 사이는 어떻게 돼? 판례는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되고 국가등급 국민계 위반 공익 목적이죠. 동시에 일반 소매 과다 경쟁으로 한 일반 소매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임으로 이해되시죠? 뭘 두고 있어요?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 충돌할 때 하는 방식이죠. 말씀드렸죠. 거리 제한 규정. 이거 두 개 구별해 두세요. 똑같이 같다고 그냥 얼핏 봐서 그냥 구매 소매이고 일반 소매 있다 이러지 말고 판례가 명백하게 구별했고 그 논증의 취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뭐 숙박구조 변경 허가 인근 규정 숙박업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애우셔도 돼요. 90년대 옛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피해가 뭐예요? 자신들의 주거 안녕 생활 환경도 보호할 목적이 있느냐를 따져야 돼. 이게 원래는 항상 법률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행정법을 여러분들 그냥 행정법 총론 공부하실 때 무턱대고 그냥 외우면 되지 이론이지 팔린 그게 아니라 행정법은 법치행정의 원리잖아요. 그럼 법치행정의 그 법이 뭐예요? 기본적인 소스는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직접적 규정, 합리적 해석.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면 이 근거 법률이 그 인근 기존 숙박업자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도 보호하려고 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숙박업 구조 변경, 건물의 구조 변경이잖아요. 숙박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을 때 경업 관계 있는 사람도 고려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경업 과목은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이 침해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또 보면 어떤 생각을 써? 관련 법률, 다른 법률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라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경제적 불이익인 거잖아요. 불이익이잖아요. 그죠? 경쟁 업체잖아요. 기존 숙박,
저 사람이 좀 깨끗해진 호텔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거기를 선택할 거고, 그럼 나한테 손님이 줄어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쉽게 해서 환경에 관한 법률이 나와야죠. 소음, 뭐, 그죠? 시끄럽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이건 좀 논증이 옛날 방식이다. 허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수조원이 목적으로 해서 환경상의 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거죠. 구하는 공식. 자, 보세요. 수녀원이에요. 환경권의 이익이 돼요? 환경권의 이익이 돼요? 환경권의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누가 될 수 있겠어요? 수녀들이 침해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녀들의 환경상의 침해를 수녀원이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제3자죠. 아니면 수녀원의 어떤 다른 수녀원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수녀원이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수녀일 텐데, 사람일 텐데, 사람의 수녀의 환경상의 침해 이익을 수녀원이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녀원 자체,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녀원이 다른 어떤 권리, 이익,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목적 속에서 봐야 돼요. 스토리 자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수녀는 설치 운영 양목주 섬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이니까 어떻게 돼? 원고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고 적격이 있느냐죠. 법률상 이렇게 머릿속에. 당주 택지 변경하는 이 처분을 소속권과 비교한 데는 환경권 침해를 받고 쾌적한 환경을 쓰는 침해받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주장한 이익이 뭐예요? 소속된 수녀들이 있죠. 수녀들이 원고 수녀원을 법률상 침해도 볼 수 없고, 그죠? 보세요. 자연의 수녀님을 쾌적히 누리신 아님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또 보세요. 수녀 운영은 잼 공장, 다른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고 있죠. 그죠? 이건 수녀원이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경제적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러면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느냐 없었느냐 입증 책임을 누가 져요? 원고가 수녀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족하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장한 게 뭐냐? 환경권이다. 그럼 수녀원이 주체가 될 수 있냐? 없다. 그럼 수녀의 환경권을 대신 주장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수녀 것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녀원의 독자적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경제적.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라고 써놨다고 반드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직접적이라는 말에 포함될 수 있으면 제가 따로 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보세요. 어렵죠. 이 판례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판례도 법률을 보면 돼요. 여기 있어요. 이거. 당일 판례 이거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환권이나 법률이 보호되는 상당하다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알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대표님이랑 분양전환 승인 신청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를 알아야죠. 먼저. 여긴 처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사가 이걸 이제 파는 거죠. 분양한다는 건 판매하는 거죠. 그 판매를 허용해 줄 거냐라는 거죠. 물론 허용할 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선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겠죠. 그걸 누가 신청할 수 있냐? 보시면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자가 말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법률에. 쉬운 거죠, 이제. 그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양 승인 신청을 안 해준 거라 그 취소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가격이 높다거나, 그죠?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잖아요. 판례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의도 당해주적 마찬가지로 분양과 금융, 법률적 근거 있으니까 있다는 거지. 된다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법률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알려면, 분양 전환이 뭐야?
그럼 불황전환의 처분이 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법률 보면 된다는 거. 지금은 이제 그 법률이 바뀌어서 우선 분양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써놨어요. 저 같으면 잘 안 내요, 이거 판례. 이거 안 내도 변별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 내겠어요. 그죠? 더구나 비전공자들 시험에서. 그죠? 5번 보시죠. 보세요. 입국인은 사증반을 거분 취소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말씀드렸죠? 외국인 원고 능력 있냐, 소권 있냐 있단 말이에요. 원고 능력. 근데 적격 있냐, 법률상이 있느냐 말씀드렸죠. 안에 들어와서 강제태거나 그죠? 그런 불이익이 있는 외국인들은 있지만 외국인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본권이냐 나와.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이냐. 헌법에서 나와요. 입국의 자유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제권이 붙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기본권도 아니잖아요. 그죠? 입국의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럼 입국의 자유가 없는데 거부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권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이게 이제 조금 헌법적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외국인 어떻게 돼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 신규 진입자 안 된다는 기존 인사는 쫓겨날 것 같아 다툴 수 있게 해준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